예도입니다. 지금부터 타자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헤겔 대 레비나스, 타자의 존재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문 1차 자료 강좌를 이어나가면서 벌써 12번째가 끝났는데요. 이어나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좌를 또한 맛난 음식으로서 제공하게 될 텐데요. 12번째 강좌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헤겔을 너무도 몰라도 책 하나 안 읽고 이해한 자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헤겔의 문체가 예도와 함께 직독직해하면서 철학 소를 풀어가면서 그죠? 읽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헤겔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칸트와 비테와 셸링과 슐라이언마허 이런 자들을 함께 고찰하지 않는다면 헤겔은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관점에서 레비나스가 헤겔의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갔는지를 고찰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자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제목에 걸맞는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역시도 세기의 강좌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헤겔 강좌 12개를 따라오다가 지치신 분들, 오늘 강좌를 통하여 또 다른 맛을, 그죠? 또 다른 양념친 음식을 맛보면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헤겔 강좌, 니체, 하이데거도 뭐 장난이 아니지만 이 12개가 끝난 헤겔 강좌, 여러분 어때요? 비교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으셨던, 어디에서 들으셨던 그 퀄리테트, 질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도의 해석이, 그죠? 하나의 부분적인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철학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꼭 예도TV로 수업료 보내주시고요. 익명성 뒤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꼭 많은 분들이 예도TV 사막의 철학자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자의 존재로, 여러분, 타자. 여러분, 타자. 헤겔 읽으면서 타자는 어디에 위치해? 이미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자아의 대자 존재에 위치하는 거죠. 그죠? 응? 대자 존재로서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헤겔 철학 안에서는 타자가 됨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것을 전체주의의 왕국으로 갖고 간 게 바로 레비나스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폭력과 형이상학에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레비나스가 고유명사 이런 논문들에서 또 응답하지만은 네가 말하는 그 타자는 이미 헤겔이 다 이야기를 해놨고 헤겔을 극복했다기보다는 너는 헤겔의 어떤 그러한 체계 안에서 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레비나스가 해체하려고 했던 것은 존재론의 왕국을 이야기했던 하이데거야. 그런데 하이데거의 더불어 함께 있음, 그죠? 밑자인이라든지 밑다자인, 함께 거기에 있음, 공동현존제, 이런 개념들을 해체적으로 해석하면서 하이데거 역시도 동일자의 철학으로서
존재론의 왕국으로 타자를 편입시킨다. 칸트 역시도 타자를 자아의 통각 아래로 포섭시키는 그러한 자아중심적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게 레비나스야, 여러분. 이런 철학이 레비나스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은 레비나스에 대한 예도의 시리즈 10개를 이미 해놨어요. 거기에 가면은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한 게 있어, 예도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강좌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독일 철학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으로 자기 자신의 타자의 철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린이들이 헤겔 책 하나 안 읽고 레비나스가 헤겔을 넘어섰다, 이 지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설익은 지식을 막 뽐낸다고. 참 속아 웃을 일이죠. 헤겔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만 번을 읽으면 뭐 이해를 못 하는데. 헤겔 1차자로 예도랑 함께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해석으로 헤겔이 전부 다 포섭이 돼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지. 락강과 지적한테로 가면은 이런 해석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코미디가 되어버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락강이 타자의 담론을 정신분석학으로 갖고 간 거는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헤겔에 대한 타자 해석에서 중요한 그러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려드릴까? 사르트르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이미 존재와 무라는 그 사르트르의 제목으로 강좌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건 벌써 3,000 조회수가 넘었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타자에 대한 개념을, 헤겔의 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와 연결시키는지 예도가 이미 말을 해놨어요. 타자는 지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자는 나를 감시하고 나의 바깥에서 나를 뒤흔들어 놓고 지옥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존재다. 대자 존재를 대타 존재와 더불어서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내서 확장하면서 해석해 나가는 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아주 탁월한 해결 해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 레비나스의 그 구조를 예도가 파헤치겠습니다. 자, 레비나스가 대타자를 이야기하려고 신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알죠? 신학으로 가.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백날 헤겔의 철학에서 절대자를 빼버리고 레비나스의 해석에서 대타자를 빼면요, 철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고 그냥 이러한 신학적인 깊은 통찰 없이 그냥 레비나스, 헤겔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수박 끄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헤겔이 이야기하는 이 자아는 인간의 자아이기도 하지만 절대자의 자아예요. 결국은 절대자의 자아라고. 레비나스의 대타자의 개념은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누구한테 빚지고 있어? 데카르트의 신존재증명에서 빚지고 있는 거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석판명한 인식 안으로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다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그의 타자의 개념을 끌고 오는데 결국 이것은 유대교의
신을, 야훼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 신이 살해하지 말라. 그 신은 고아와 과부의 신이다. 그 신은 타자의 얼굴로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헤겔한테서 절대자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레비나스한테서 이러한 대타자의 신적 존재를 빼버리면 이거는 논쟁이 불가능한 거라고. 레비나스, 데리다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헤겔의 사유에서 예도랑 지금 1차 자료를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헤겔의 사유에서 이 타자는 자아 안으로 포섭해서 자아의 왕국을 만들고 자아의 기쁨을 만들고 자아의 어떤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이 타자들이 희생되는 이런 철학이다. 오케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면적인 해석인 거야.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은 이 타자가 자아를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지 못한 거야. 이해가 돼요? 왕국을 만드는데 그 왕국에 타자들이 복종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헤겔은. 그게 아니라 이 자아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자아와의 무의식적 충동을 통하여 욕망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거래를 하고 이 자아는 타자랑 뭐죠? 이 거래 속에서 죽을 때까지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 일으키고 모순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화해 속에는 언제나 이 타자와의 투쟁의 역사가 무의식적 패배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런 타자성의 이질적 특징을 통하여 자아의 변형을 가져오는 그러한 지향의 개념을 레비나스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야. 진리는 전체다. 예도가 12번째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에서 1차 자료 강좌에서 했죠, 이미. 진리는 전체다. 그런데 이 전체를 전체주의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을 전체주의적으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는 모든 타자들을 자아에게로 포섭하는 그러한 변증법적 운동으로서의 자아 안으로의 어떤 화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폭력적 서열을 정당화한다. 너무 많은 이 들은 헤겔 해석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런데 거기에 뭐죠? 고통이 있어요. 슈멜트. 고통당하는 신. 여러분. 그 자아는 누군지 알아요? 그 자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레비나스의 해석이 어느 정도 옳을지도 몰라.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신적 자아야. 헤겔이 초기에 정신현상학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도가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첫 번째 강좌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의식의 경험의 학 비센샤프트 데얼 에르파룽 데스 베부스트자인스 요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는 거 그게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자기 의식까지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정신에서 감각적 확실성, 그 다음에 힘으로서의 오성, 그 다음에 자기의식,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그래서 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
나아갈 때 마치 이 의식은 인간의 의식인데, 그런데 결국 해겔이 이것을 객관정신과 절대정신을 붙이면서 이것을 정신의 학문, 정신의 형이상학, 정신의 현상학으로 갖고 갔을 때 이것은 철저히, 그죠?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자의 정신운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인간의 자아가 아니야. 이 자아는 뭐죠? 인간의 자아가 아니라 절대자의 자아인 거야. 이런 해석은 가능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나타나는 기존 질서의 현상, 여러분, 스타투스 쿼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신이 승인해주는 그런 철학이 아니냐, 해결을. 그거는 비판이 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자아는 이러한 식의 철학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타자를 여러분들의 인식론으로 자아와 같이 폭력을 수행하지 않나요? 인식 자체가 이미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자아의 바깥에 있는 타자를 여러분들의 자아로 인식할 때 그 모든 타자들의 타자성을 다 인정하고 그 타자성을 존중하면서 타자를 바라보나요, 여러분들은? 타자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타자를 레비나스 식으로 존중하면서 윤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식론을 펼칠 수가 있느냐는 거야.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그 자아가 누구냐는 거야. 그 자아가 히틀러인지, 그 자아가 폭력적인 서열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절대자,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의 왕인지 군주인지 아니면 파시즘의 어떤 황제인지 나폴레옹인지 자아가 누구냐는 거야, 여러분. 그 자아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 봐봐, 뭔 말인가 하면 거기다 유대인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 타자는 유대인이요, 자아는 유럽에서의 그 정치 제도에 의하여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그죠?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은요, 여러분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그래서 억압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그게 자아가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자아가 누구야? 이런 유럽의 기존 질서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타자는 누구야? 유대인. 오케이. 그런데 뒤집어 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타자는 누구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도 권력을 얻었어요, 오늘날은.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자인 거야? 이게 애매모호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타자에게 윤리를 요청하는 건 좋은데 그 타자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까지는 분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비나스는. 맞죠? 레비나스의 철학에 타자와 자아의 무의식적 투쟁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없잖아. 없는데 그 자아가 누구냐는 거야.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 자아가 누구야? 타자는 누구고, 그거는 너와 나가 될 수 있고 나가 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레비나스는 거기에 해겔과 같이 신을
신의 절대적 타자를 바깥에 세워놨어. 이것도 신학이야, 여러분. 그래, 이 문제는, 그러면 해결은 이 타자를 정말 억압하고, 정말 죽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절대자는 나폴레옹과 같이 자유를 수행하는 자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타자들을 살해한 이런 독재자들, 이런 황제들, 이런 자들에 대한 역사의 아픔을 그는 자기 철학 안에 포괄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포괄하고 있지만 역사는 진행해 가는 거야. 뭔 말이죠? 우리의 역사에 아픔이 있어. 우리는 일제시대의 아픔을 겪었어. 자,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갈 때 그 아픔을 기억해요, 우리는. 기억함과 동시에 무의식적 상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게 역사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그 환자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받은 그 과거로 계속 돌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냥 대가가 말했다. 그러면 말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다고. 뭐가 대단해, 대단하기는. 그러니까 레비나스를 읽고 헤겔을 읽은 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역으로 헤겔의 이 엄청난 사유를 1차 자료로 판 자들은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에 헤겔을 언급한 그 부분은 뭐 장난하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니, 그 헤겔의 사유를 전체주의? 진리는 전체다. 그래, 그건 전체주의다. 이렇게 갖고 가는, 그렇게 해서 헤겔을 요약해 놨다고. 여러분. 그래서 헤겔이 넘어서졌나?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레비나스 철학엔 정신분석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그게 약점인 거야. 그리고 그 타자와 자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희생자였지만 내일은 내가 타자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자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비판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유대교적 신을 갖고 와갖고 그걸 대타자로 세우면서 살해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 요청을 순진하게 따라갈 자도 없지만은 정신분석을 해서 락강을 통하여 지적과 같이 헤겔을 깊이 있게 부정성을 연구하고 그 타자와의 자아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허위의식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이데올로기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도식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타자가, 대타자가 타자를 억압하지 말라고 말한다. 얼마나 형이상학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레비나스의 대타자는 기독교인들이 이용하기 아주 좋아. 왜? 물론 후기에는 이 타자를 데리다의 충고를 받아서 레비나스가 다르게 수정해 나가지만 그 등식은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의 철학이 없는데 타자가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서 자아가 누구요? 타자가 누구야? 헤겔한테서 절대자를 빼버리고 레비나스한테서 그 대타자를 빼봐요, 한번. 인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여러분, 어느 누가 한 명의 자아가 타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전체주의와 그런 시대가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날 현대에 그게 가능해요? 어느 한 사람이 영원한 약자고 어떤 한 사람이
영원한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데올로기로 또 이용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철학은. 그러니까 타자는 자아가 타자를 억압하여 화해시켜서 자기 왕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헤겔의 철학 안에는 그 화해 속에는 타자성의 흔적이 남은 그런 화해야. 폐혈주의농이야. 그러니까 헤겔은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이 절대자는 전체주의적인 왕국을 세워서 타자들을 죽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자다, 이래 말한 적이 없어. 사랑에 해석하기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내가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타자를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타자와의 투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화해를 통하여 이 역사적 현실을 이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역사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아파하는 이성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역사성을, 역사의 진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타자성의 흔적을 단 한 번도 전제주의의 군주와 같이 포섭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해라고, 오해. 단 한 번도.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도 그래. 거기서 현존재가 뭐야? 현존재가 공동현존재와 관계가 있어. 거기서 현존재는 뭐야?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 공동현존재는 타자잖아. 그 타자는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독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도 하이데거는 그 타자를 이야기할 때 자아에게로 포섭하는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예도가 1차 자료 강좌를 해나가고 있지만 옛날엔 이미 했었어. 그런데 버전을 바꾸면서 그 부분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데리다가 딱 보고 그러는 거야. 네가 했던 타자와 자아에 대한 기획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거 역시도 이데올로기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자아와 타자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아의 무의식을 고찰하고 그 무의식을 통찰함으로써 매 순간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여러분. 자아와 타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힘 있는 놈이 그럼 자아고 힘 없는 사람은 타자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래야 돼. 내가 힘이 없다가 오늘 힘이 생겼어. 그럼 다시 자아로 바뀌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요청을 실행해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해요? 그래서 지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버마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알티세르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을 때에 그 허위의식을 하면 어떻게 할까? 자아가 타자에게 윤리적 요청을 따르지 않고 허위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하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자아와 타자를 나누어서 타자의 윤리학을 니네들한테 요청한다. 이거는요, 뭔가 하나 인간을 잘 모르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순진하지가 않다고. 말은 좋아, 말은. 그런데 락강과 지적, 지적 안에는 마르크스가 다 들어있잖아. 새로운 해결 해석이 들어있잖아요. 그 타자가 자아와 만날 때 서로
드러내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같은 그러한 허위의식이 있다는 거야. 의심의 해석학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데올로기 비평을 통하여 그걸 까발리는 게 차라리 자아와 타자의 해석을, 타자의 철학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길이라는 거야. 확실히 하이데거한테는 이 부분이 약해요. 그 존재 개념 안에는 뭔가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약해,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이 존재 개념을 전통으로 갖다 놓은 가다머의 그 철학 역시도 이런 이데올로기 비평이 약해요, 여러분. 고전 해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사회 철학으로 볼 때 레비나스는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급으로 치지도 않는 거야. 왜? 그 자아와 타자. 거기에서 대타자는 또 신을 요청하는 거야. 신학이야, 신학, 여러분. 그래서 타자에 대한 윤리를 요청해. 그런데 윤리를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사회가 잘 될 것 같으면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야? 허위의식을 고발할 수 있는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이런 해결 안에서 나타나는 락강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타자의 해석은 그냥 종교윤리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 타자가 누구냐고. 그 자아가 누구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죠? 그래서 대타자를 또한 동양에서는 비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그것을 또한, 자기 자신의 신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더 큰 힘이 센, 그래서 올바른 윤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니체 이후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프로이트도 나오기 전에 허위의식을 갖고 있다고.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고.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런 허위의식.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이런 철학들은 절반의 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는 락강의 타자의 담론도 들어가야 돼. 그런 것들을 다 분석적으로 취했던 지적의 사회 철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타자의 철학이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지 않을 만큼 튼튼한 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종교의 윤리를 요청해 갖고 거기에 따르고 이래 갖고 타자의 어떤 그러한 저 타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타자를 살해하지 말라. 그런데 왜 살해해? 그죠? 만만치가 않는 거죠. 말은 좋죠. 그런데 이미 정신분석이 나오고 나서 정신분석적인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락강의 윤리도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이런 이중성의 이데올로기적인 허위의식을 다 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체로부터 출발하여 칼 막스를 통과하여 알티세르라든지, 그죠? 그 이후로 하버마스라든지, 하버마스는 근데 좀 보수적입니다, 거기도. 그런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을, 프로이트 락강 라인을 통하여 고발할 수 있는, 니체의 문화 무의식을 통하여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반드시 존재해야 타자의 존재론이 순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렵습니다. 그죠? 신이 누구 편이야? 자아의 편이야? 타자의 편이야? 어느 편도 아니에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는 힘 있는 사람과, 여러분, 인간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게 다 달라. 그런데 인간의 인간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평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실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해도 평등합니까, 어디? 기회는 뭐 평등하고, 뭐 정치인들의 좋은 말이죠. 뭐가 평등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면은 철학이, 그렇게 만만해서 그 타자들에게 윤례를 요청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고, 인간들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해결은 이미 이 타자와 자아뿐만 아니라 타자 역시도 허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허위의식을 갖고 서로 투쟁하는 거야. 그 투쟁을 통하여 역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야. 그러나 그 진행은, 그죠? 진행을 이끌어가는, 해결의 목적적 존재론에서 절대자는 어느 한편을 들어서 자아의 승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시간은, 타자와 자아를 나누어 놓고, 그렇게 하여 자아는 언제나 타자를 억압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타자는 언제나, 자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해결이 제대로 본 거야. 이 타자와 자아는 끊임없이 투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확립해 나가는데, 이 만남에서는 언제나 존재론의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부정성이라고 하는 그 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자의 철학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지가 나중에는 지가 타자를 옹호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지가 자아를 정해놓고요, 자아를 죽이고 있다니까. 말은 지배자인데 자기가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이데올로기 비평이 포함되지 않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존재로는 뭔가 한끗 부족한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절반의 진리죠. 그런 타자의 철학을 우리는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타자가 허위의식을 할 수 있고, 인간은 다 허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분석을 한 자들은 다 알잖아. 자아가 허위의식을 할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타자를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허위의식을 부릴 수 있다고. 이걸 통찰하지 않는 철학은, 모든 자아와 타자의 철학은요, 순진한 담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결의 어떤 그런 1차 자료 텍스트들을 또다시 읽는 데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